저는 38대 후반의 전업주부로 이제는 낯설게 느껴지는 3명의 오빠들과 돌아가신 시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즐거운 날을 보내거나 술을 마실 때면 그녀가 떠올라 코끝이 시큰해집니다. 반면에 남동생은 돈에 눈이 멀어 주변을 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돈보다 사람의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항상 사람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써내려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 맏딸로 자랐습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없었던 어머니는 저와 제 형제들을 홀로 키우느라 고된 시간을 보내셨고, 저는 그때부터 집안일과 배달일을 도우며 가능한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길고 힘든 시간들이 삶을 더 낫게 만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엄마가 일찍 집에 들어와 쉬실 수 있도록 하려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일찍 마친다 해도 저는 여전히 다른 또래 친구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모습을 질투할 수밖에 없었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 기억이 아련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저 엄마와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드나들던 가게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과 점차 가까워지던 어느 날, 그는 예상치 못한 고백으로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감정을 혼자만 품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둘 다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니요. 그의 고백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남편의 집안은 생각보다 훨씬 부유했고 이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고민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심으로 나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고 우리는 마침내 부부가 되었습니다. 혜영아 보면 빨리 결혼하고 싶어. 솔직히 좋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은데 종훈이 우리 집안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알잖아. 그게 우리 결혼과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야? 나 같은 좋은 시댁이. 야, 우리 엄마 모르니까. 우리 엄마는 그런 걸로 사랑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믿지 마. 우리 집에 한번 가보지 그래. 우리 엄마를 직접 보고 이야기해보면 설득당할 거야. 청혼해서 기뻐해야 할 때 이 남자랑 헤어질까봐 걱정이었어. 그리고 남편이 자기 엄마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어야 한다고 계속 말하는 걸 솔직히 믿을 수가 없었어. 그때 직장 동료가 말리려고 했어. 혜영아, 먼저 결혼한 선배로서 남자가 결혼 전에 하는 말을 다 믿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 허니, 그녀는 당신 엄마니까 별로 모르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솔직히 저도 좋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아, 비슷하면 더 좋죠. 그들은 고급 아파트에 살고 엄마는 재산이 많아요. 게다가 싱글 시어머니들은 힘들어요. 그녀는 은행원인데 자존심이 얼마나 높을까요? 시댁 식구들과 힘들어하며 이혼하는 것보다는 아직 좋은 감정이 있을 때 그냥 끝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직장 동료가 남편과 무조건 헤어지는 게 낫다고 했지만 제가 너무 사랑해서 쉽게 포기할 수 없었고 헤어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싶었고 그냥 먼저 마주하는 게 나중에 후회할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남편이 하라고 한 대로 무작정 시댁으로 갔어요. 어서요. 우리 막내 아들이 얼마나 예쁘다고 자랑했는데 직접 보니 정말이었어. 연예인이 온 줄 알았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날 그렇게 친절하게 봐줘서 고맙구나. 고맙다는 게 뭐야. 내가 본 대로 말했을 뿐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 큰 며느리야. 나중에 형수가 될지도 모르니까 불러서 만나게 했어. 불편해? 엄마,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형수도 불편해하고 혜영이도 불편해하지만 나는 괜찮아, 도련아. 그러는 동안 네 여자친구도 만나러 갈게. 기쁘다. 저거 봐. 형수도 괜찮다고 했어.
그리고 형수는 우리 집에 자주 오니까 내가 부르지 않았어도 왔을 거야. 맞아, 엄마. 그러지 말고 같이 저녁 먹으러 가자. 오빠가 오늘 늦을 거라고 했어. 같이 나가서 식사하자. 오랜만에 아들의 여자친구를 데려오겠다고 해서 내 실력을 과시했다. 아가씨, 찜닭 좋아하시죠? 그렇죠. 어머니도 요리는 잘 못하시지만 손님이 오면 그냥 나가서 먹죠. 내가 위가 약한 거 알죠? 내가 요리하면 항상 위가 약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싫으면 그냥 집에 가서 먹으세요. 하지만 가족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대접해야죠. 그리고 맛있게 만들기 위해 연습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시어머니도 처음이라 조심하셨고, 형과 시어머니의 대화가 불편했어요. 하지만 두 분이 친해서 그런가 봐요. 너무 까다롭다고 불평하시던 형은 집에 안 들어가고 우리랑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떨리는 마음으로 만들어주신 음식을 맛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게 이해가 가요. 제 매형이 자주 그러셔서 음식이 맛이 없어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맛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을 실제로 먹어보니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제 반응 시어머니도 저를 보고 매우 긴장하신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어때요? 제 입맛에 맞네요.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어머, 맞아요. 다행히도. 어머니가 큰어머니처럼 맛이 없다고 하실까봐 긴장했지만 어머니는 어때요? 어머니, 저는 이거 못 먹을 것 같아요. 집에 가서 먹을게요. 옳게. 그러지 마세요. 조금만 먹고 가세요. 이렇게 가면 어머니가 창피하실 거예요. 아, 스승님. 저는 스승님 어머니와 친해요. 제가 스승님의 음식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속이 뒤집힐 뿐인데 어머니는 다 이해해 주셔요. 아, 어머니? 맞아요. 안 된다고 해서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큰애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다음에 봐요. 그럼 저는 지금 갈게요. 다음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제 매형이 시댁을 그렇게 떠났어요. 그리고 제 남편은 시누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 듯해서 얼굴이 별로였어요. 시어머니는 전혀 안 보이고 잘 먹어서 고맙다고만 하셨어요. 먹는 게 참 복되고 예쁘잖아요. 아, 알 수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저 때문에 고생하셨다니 죄송합니다. 엄마, 혜영이가 시누이보다 천사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혜영이가 걱정해서 프로포즈 했어요. 정훈아, 괜찮아? 종훈아, 계속해. 프로포즈 했는데 혜영이가 아직 수락 안 한 건 엄마가 혜영이 집안 사정을 보고 싫어할까봐 그러는 거였구나. 아, 그래서 일부러 데려온 거구나. 엄마, 빨리 혜영이한테 엄마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전해줘요. 그러면 내가 결혼할 수 있어요. 남편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걸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크게 웃으셨어요.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그런 말을 했어요. 내 입으로 내가 그런 사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하고 결혼해. 엄마가 아들 결혼시키기 싫다고 했어요. 우리 아들 혜영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입으로 말해도 진짜 나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하나 약속할 수 있는 건 네가 걱정하는 이유로 날 미워하게 두지 않을 거야. 나도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 너희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혼을 결정해야 해. 내가 너희 대신 결정하고 따르겠지만 너희는 결혼해야 해. 내 동생도 그렇게 결혼했다는 걸 알아. 작게 시작해서 검소하게 살든 열심히 일해서 살든 너희 몫이니까 두 사람이 그 점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 솔직히 시어머니 말씀에 감동했어. 무엇보다 시어머니 성격이 남편이 말한 것보다 훨씬 좋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해졌어.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결정하고
결혼식을 올리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어. 그리고 이제 진짜 가족이 됐으니까 시어머니가 내가 만든 음식을 좋아해서 정말 사랑해줬어. 시어머니가 동치미를 정말 직접 담그셨어요. 그래서 밖에서 사온 것 같아요. 김치장인이 만든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우리 엄마 요리 정말 잘하시는 듯해요. 팔릴 만큼 맛있어요. 그래서 큰아이가 내 음식이 별로라고 해서 누구에게 보여주기 민망했어요. 아첨하는 거 아니에요. 맛있는 거잖아요. 엄마 아첨하는 게 뭐예요? 그리고 정말 맛있는데. 안 그러면 밥 2그릇도 안 먹어요. 요즘 다이어트 중인데 무슨 다이어트를 해서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 아니, 요즘 엄마가 해주는 거 먹고 5kg 쪄요. 종훈이가 살찐다고 싫어하면 어떡해요? 어머, 아내가 뚱뚱해서 싫어하는 남자가 남자니까 그 자식이 항상 그러는 거예요. 말해야 해요. 혼내줄게요. 그렇게 시어머니하고는 잘 지냈지만 자연스럽게 오빠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겼어요. 그리고 한 번은 시어머니가 없는 사이에 오빠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 올케는 진짜 여우야. 어떻게 그렇게 아첨할 수 있어? 전생에 친일파가 있었어. 아니면 친일파 조상이 있었어. 뭐야 오빠? 엄마, 상식이 없어. 그러니까 적당히 하라는 거야. 올케가 아무리 아첨해도 큰아들이 먼저고 큰며느리가 먼저야. 이유 없이 화내서 내 기분 상하게 하지 말고 적당히 해. 올케는 나한테 잘생겨야 하지. 현명한 게 뭔지 잘 생각해 오빠.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엄마한테 아첨한 적도 없어. 엄마가 만든 음식 맛있다고만 했어. 그게 다야. 너무 매워서 못 먹었는데 올케는 잘 먹었어요. 그럼 저는 올케랑 같이 있으면 어떡해요? 솔직히 말해서 왜 정말 맛있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거 보세요. 올케. 당신 엄마가 요리할 때 손 씻는 거 봤어요. 그리고 음식 만지고 수건 만지고 또 음식 만지잖아요. 그 음식이 정말 위생적일 거예요. 그래서 당신 음식 안 먹는 거예요. 당신 말씀에 충격이었어요. 당신 말씀이 사실이라도 저는 정말 상관없었어요. 그리고 왜 제 매형이 시어머니 음식이 매워서 나보다 더 자주 시부모님을 찾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결혼하고 한 년쯤 지나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올케. 요즘은 시어머니랑 많이 친해졌어요. 금고에 대한 얘기 들어보셨어요? 금고. 아니, 그게 뭐예요? 그거 있어요.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빠르잖아요. 신우이. 이리 와요. 친하지 않은 제 매형이 시어머니가 묵고 계신 침실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거기 옷장에 금고가 보였어요. 매형이 금고를 보여주면서 여기 있어요. 우연히 이 근처 CGV에 있었어요. 금고를 봤는데 그 안에 금괴와 통장이 수십 개 들어있어서 다음날 다 눌러봤어요. 그날이 그의 생일이고 우리 아빠의 생일이었고 우리 아빠의 기념일이었는데 하나도 맞지 않았어요. 엄마가 번호가 있냐고 물으셨어요. 번호는 없었지만 오늘 여기에 금고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럼 정말 모르세요? 나중에 헛소리만 계속하시잖아요. 오빠는 나를 믿지 못한다고 해서 한동안 의심스러운 듯이 나를 노려보았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 모른다고 하니까 실망한 듯 보이며 내가 묻지도 않은 금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의 올케는 돈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돈이 많은 이유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보험금을 많이 받았을 테니까요. 게다가 우리 엄마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많이 투자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엄마는 현금이 풍부하다는 뜻이에요. 엄마가 혼자 있을 때 뭐 하는지 알아? 통장에 있는 돈 세는 거야. 그게 다였어. 동서는 놀라지 않았어. 올케는 금고가 있는 줄 몰랐다고 했어.
하지만 엄마가 돈이 많은데 놀라야 할까? 내 돈도 아닌데. 올케는 순진해. 아니면 그냥 순진한 척 하는 거야. 알았어. 어쨌든 내 엄마는 돈이 그렇게 많은데 엄마가 죽으면 그 돈은 누구에게 갈까? 다 우리 큰아들, 남편한테 가는 건 아니잖아. 아, 알았어. 그러니까 동선아,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지 말고 나한테 잘해. 어쨌든 내 올케가 시어머니를 기쁘게 하려고 해도 말로만 좋아하고 실익은 없어. 금고가 지금 그래. 여기 금고가 있는 건 알았지만 내 올케가 내가 아니면 금고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 그녀는 나에게, 큰 며느리에게만 은근하게 말했을 뿐이야. 그녀는 일부러 금고를 보여주었어. 여기에 금고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 없으니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그게 결국 내 형이 내게 하고 싶었던 말인 듯해. 그리고 그는 내가 금고에 대해 모르고 금고 비밀번호도 모른다는 것에 꽤 만족했지만 내가 별로 반응하지 않자 마치 쐐기를 박으려는 듯이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형수, 지금부터는 나한테 잘해. 어머니를 아첨하지 말고 나한테 해. 그러면 내가 유산을 받아서 형수에게 줄 수도 있겠지. 하지만 형수, 당신은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말을 계속하는데 듣기가 힘들어. 어머니는 지금 건강하신데 당신은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구나. 혼자서 착한 척을 하네. 그래서 형수가 혼자 착하게 지내지 말고 빈털터리로 살지 말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했어. 그날 형부가 싫은데도 시댁에 계속 오는 이유를 알게 됐어. 그리고 알게 된 후 형부는 사람으로서 더 나빠졌어. 더 나쁜 건 나한테는 속마음 다 보여줬는데 시어머니 앞에서는 뻔뻔하게 모른 척했어.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형의 속마음을 말할 수가 없었어. 나 때문에 집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건 싫었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실까봐 걱정이었어. 그래서 형부를 잘 지켜보기로 하고 시어머니 댁을 오가며 지냈어. 그러다가 부모님 댁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 집에 큰일이 생겼어. 왜 그럴까? 어머니가 며칠 동안 몸이 좋지 않아서 오빠가 병원에 데려갔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 어머니가 위험하다고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니? 막내 동생이 말을 하면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어요. 눈도 어두워지고 손발도 떨렸지만 아무리 말을 하려고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부모님 집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갑자기 돈 걱정이 먼저 되었는데 그때 막 결혼해서 직장도 그만두었기 때문에 남편과 돈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돈 때문에 어머니의 수술을 미룰 수 없어서 먼저 퇴직금과 그에 딸린 모든 저축을 취소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은행에 다니기 때문에 저축을 깼다는 사실을 생각보다 빨리 알게 됐어요. 바보야, 저축은 깼지 말고 말해. 부모님께 돈이 필요했다는 걸 정말 말할 수 없었어. 하지만 내가 가진 돈으로 어머니의 수술비를 어떻게 감당하겠어?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냥 수술만 받으면 될 줄 알았는데, 더 이상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에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당신의 남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남편은 제가 울 때 저를 꼭 껴안고 어머니의 수술이 잘 되어서 지금은 다 나았다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혼했습니다. 하나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날 시어머니 병실에 있는 동안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병원 로비로 내려오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병원에 계신 걸 보고 놀랐지만 그보다 더 놀란 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선생이 어머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니, 이런 큰일이 생기면 저한테 상의하세요. 왜 혼자 고생하셨어요? 당신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알아요. 미안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얼마나 아팠어요? 시간 낭비하지 않을게요. 이거 들어요. 시어머니가 주신 작은 쇼핑백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았어요. 혹시 먹을 거 사오셨을까 싶어 쇼핑백을 열어보니 돈 뭉치가 들어있었어요. 그녀의 계좌로 보내야 했는데 그녀의 계좌를 몰라서 그냥 내 통장에서 돈을 다 인출했어요. 어머니, 너무해요. 너무 많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모든 연금과 저축을 망가뜨렸어요. 어머니가 알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수술 후에는 항암 치료도 받아야 하고 형제자매들은 아직 어려서 생활비와 학비 등 쓸 때가 산더미일 텐데 돈이 모자라면 다행이죠. 시어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터졌어요. 저는 집에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늘 생각했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니 울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나를 꼭 껴안으며 정말 놀랐어. 엄마 수술 잘 됐으니까 곧 나을 거야. 지금은 울고 나중에 엄마랑 형제들 앞에서는 씩씩하게 굴어. 넌 한계에 서 있으니까 꼭 붙잡아야 해. 하지만 혜영아, 잊지 마. 종훈이랑 내가 널 지지하고 있어. 그러니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나에게 의지해. 며느리도 네 자식인데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어때? 정말 고맙구나, 곰니. 할 말 없어. 고맙다는 게 뭐야? 가족. 그리고 너랑 나 약속 하나 하자. 나한테 돈 받았다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종훈한테도 말하지 마. 우리 둘만 비밀로 하자. 뭐라고? 알겠어.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넌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이해봐. 철이 없어. 조한테 이 돈 받았다고 말하면 종훈이 날 불쌍히 여길 거야. 그리고 엄마한테 말하면 사도가 얼마나 불편할까. 환자의 마음이 먼저니까 불편한 마음으로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너야. 알 수 없지. 그래. 시어머니가 강하게 재촉해서 병원을 나갔어. 시어머니가 엄마가 나아지면 웃는 얼굴로 날 보고 싶다고 했어.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의 그림자 아래에 있는 기분이 들었어. 시어머니의 따뜻하고 믿음직한 그림자였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주신 쇼핑백에는 은행 직원이 넣어둔 엄마의 통장이 들어있었어. 잠깐 형한테 들은 금고 이야기가 생각났어. 어쩌면 이 통장이 그 금고에 있는 통장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시어머니가 왜 모르라고 강하게 재촉했는지 알 것 같았어. 지금 생각해보니 시어머니는 형의 진심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 같다. 그게 아니었던 것 같다. 어쨌든 시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돈 걱정 없이 어머니 장례비를 낼 수 있었다. 다행히 수술과 항암 치료가 효과가 있어서 거짓말처럼 어머니가 빨리 회복되었다.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낸 뒤 나는 시어머니에게 큰 은혜를 입어 더욱 자상해졌다. 형은 나를 더욱 질투하게 되었다. 결국은 내가 금고에 있는 돈을 꺼내려고 시어머니에게 다가가는 줄 알고 조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형은 몰랐다. 그런 형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다. 그렇게 좋은 시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고 돈에 눈이 멀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하지만 제 형은 저에게 그게 바로 당신이 한 일이야. 당신이 적어도 금고 비밀번호 힌트는 알고 있을 만큼 나를 아첨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금고에 대해서만 생각했지만 제 형이 그럴 때마다 저는 그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말만 했습니다. 사실
저는 시어머니로부터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에 제 형이 그럴 때마다 약간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 형은 항상 제 앞에서 시어머니를 험담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받았을 때 제 올케는 제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겉으로는 웃어넘기고 내버려 두었지만 속으로는 수백 마리의 뱀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고를 보세요. 요즘 재벌이 아니면 누가 집에 금고를 두겠습니까? 얼마나 더 살까요? 그냥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주어서 편안하게 느끼게 하세요. 자세히 보면 욕심이 가득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당신이 무서웠습니다. 그때는 제 어머니가 위암 진단을 받았을 때였고 저는 매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형과 함께 앉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당신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 앞에서 당신 어머니에게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아,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누가 당신을 보면 내 딸인 줄 알 것입니다. 아니,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욕할 수도 없습니다. 형수님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형수님. 오늘 한 일은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당신 엄마 재산에 욕심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형수님도 제 말에 안도하셨을 테고 그때부터는 시어머니나 금고에 대해 절대 이야기 안 하셨어요. 저는 전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시어머니는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어느 순간 자주 밖에서 만나자고 하시고 가끔은 제 집에 오셔서 아무렇지도 않게 수상한 쇼핑백을 건네주시기도 했어요. 열어보니 분명 돈이나 금 같은 게 들어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왜 계속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서 싫은 거예요. 뭐가 부담이에요? 그냥 엄마가 자식에게 용돈 주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많은 용돈 주시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받고 싶지 않아요. 전에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 뻔뻔한 며느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 갚을 테니 이런 건 주지 마. 다 갚을 때까지는 절대 아프지 마. 오래 사세요.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그 동성애자 녀석이 하는 말 좀 봐. 그래서 딸이 필요했던 거야. 오늘부터 내 며느리가 될 수 없잖아. 딸을 빼앗아간 게 시댁 식구들이 싫어할까? 행복한 일로 여기거나 아니면 간직해. 이런 걸 집에 두고 있으면 누가 훔쳐갈까봐 심장이 쿵쾅거릴 거야. 그 순간 나는 거의 엄마, 금고 있어 라고 말할 뻔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계속 간직하라고 하면서 돈과 금, 때로는 땅 증서까지 주곤 했어. 그러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아마 시어머니가 이미 형의 마음을 눈치채고 불안해 하셔서 재산을 챙겨달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주신 물건들을 정말 간직했어요. 그러다가 남편한테 시어머니가 정말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니가 위암이라는 사실보다 더 충격적이었어요. 왜 지금 그걸 말씀하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혜영이한테는 최대한 늦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너무 고집이 심해서 듣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신장이 약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식 수술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게 힘들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때때로 시어머니가 살이 쪄거나 부은 줄 알았어요. 그럴 때 살이 좀 쪄 라고 칭얼대던 게 기억나요.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고. 하지만 제가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고 시어머니는 병원에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먼저 다 말하라고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게 뭐야?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미안해.
엄마는 다 그래. 자식 걱정이 두려워서 말도 잘 못해. 그리고 엄마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아플 때 내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돼. 무관심했어. 알아차렸어야지.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알아차렸어? 후회는 없어. 이제 좀 더 편해지고 싶어.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미소를 지으셨는데 시어머니가 포기하시는 것 같아서 싫었어. 그 뒤로는 시어머니 병실에서 거의 살면서 시어머니를 돌보았어. 다행히 한감 치료를 끝내신 시어머니가 그때 퇴원하셔서 동생이 집에서 엄마를 돌볼 수 있었고 나는 최선을 다해 신장 이식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시어머니는 매번 거절했다. 내가 아무리 살아도 내가 원하더라도 신장 이식으로 수명을 늘리고 싶지 않아. 이건 젊고 건강할 때 해야 할 일이야. 내가 한 번 하지 않았나? 그건 쉽지 않아. 그리고 영원히 젊을 것 같지도 않아. 사람은 늙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 몸을 잘 돌보라고 하는 거야. 계속 그러면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못 오게 할 거야. 어머니, 어떻게 그냥 보내줄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지. 지금이 좋아. 너무 오래 혼자 살았어. 그래서 하는 거야. 내가 준 것들은 잘 간직하고 있어. 물론이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잘 간직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물론이지. 그리고 병원비에 당신 돈 쓰지 마. 그 돈 써. 내가 죽으면 장례식도 치러줘. 어머니, 그런 말 하면 화낼 거야. 환자의 심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항상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세요? 네, 죽는 게 뭐가 부정적인 거예요. 고통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면 축복이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때 말했잖아요. 형한테 내가 모든 재산을 남겼다는 걸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알다시피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형이 듣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 병실에 처음 왔어요. 시어머니와 나누는 대화를 들었을까 궁금했어요. 우리 둘이 얼마나 놀랐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형이 왔네요. 오, 형수님. 형수가 오늘도 왔어요. 남편이 형수가 형수님 병실에서 거의 살고 있다고 했어요. 형수님이 걱정돼서 온 거예요. 형수를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왜 내가 얼마나 살까 궁금해서 왔어? 어머나, 왜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해? 요즘 너무 바빠서 못 왔어. 동성이야, 매일 여기 온다고 해서 안심했어. 알았지? 신우이를 믿고 안심했어. 신우이만 괴로워하는 것 같아서 불편했어. 어머나, 하지만 신우이는 집에서 놀아. 하지만 내가 직장이 있어서 이해해줘. 신우이처럼 자주 올게. 내가 안아줘서 속상했어. 미안해. 내가 큰 며느리니까 앞으로는 신우이보다 잘할게. 오빠가 날 의식한 듯 위선적인 말로 엄마 마음을 돌리려고 했어. 그리고 조금 이상한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서 냉장고에 넣어두었어. 나는 음료수를 꺼내서 형에게 건네주었지만 형수는 병원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나고 병원은 온갖 바이러스가 가득해서 그런 걸 함부로 마시면 큰일 난다고 하며 내가 준 음료를 차갑게 거절했다. 그때 나는 사람들이 정말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형의 말에 눈살을 찌푸리셨지만 나는 재빨리 한 모금의 그 음료를 마셨다. 그 후로 형은 형이 말한 대로 시어머니 병원에 여러 번 왔고 병원에 올 때마다 금고로 가는 길을 은근히 언급했다. 그걸 보고 형은 나와 시어머니의 대화를 들어본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어쨌든 그 후로 형은 시어머니에게 금고 비밀번호를 계속 물었다. 처음에는 빙빙 돌았지만
나중에는 짜증이 나서 비밀번호가 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고, 시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게 정말 궁금한 거야? 글쎄, 우리 엄마가 이렇게 병원에 있는데 항상 거기에 있는 내가 알아야 해. 뭔가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어느 정도 대비해야 하지 않아? 왜 내가 죽는 걸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야? 똑같아. 야, 미리 준비하는 게 나쁠 거 없잖아. 물론 엄마가 우울해지길 바라. 진심이야. 알았어. 그럼 금고 비밀번호를 특별히 알려줄게. 내가 죽는 날이거든. 응, 내 동생이 내가 죽는 날로 금고 번호를 바꾸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그냥 금고를 열어. 알았지? 야, 엄마는 내가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화가 났을 거야. 알겠어. 잘 부탁해. 기다릴게. 형수, 지금 갈게. 형수는 여기서 있어. 그럼 형수 조심해. 형수 빨리 가야 해. 형수 여기 온 지 30분도 안 됐는데. 3시간 정도 된 것 같았어. 하지만 내 엄마는 나 때문에 불편해. 내가 남아도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올게. 형은 불편해져서 병실을 나갔다. 형이 나가려고 하자 형의 뒤를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혼잣말하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적어둔 금고를 보고 나오는 걸 꼭 보고 싶었는데. 어휴, 그게 안 보여. 나는 손을 기울였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듯 했지만 그 뒤로 형은 시어머니 병실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 그렇게 8개월이 지났다. 병실에서도 늘 쾌활하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돌아가셨다. 같이 지낸 시간은 많지 않았지만 그렇게 따뜻하고 너그러우셨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나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런데 나와는 달리 형부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금고를 열다가 바닥에 쓰러졌다. 비어있다고 생각했던 금고의 가족 앨범만 들어있었다고 했다. 그 빌어먹을 여자가 나를 가지고 놀았다. 통장과 금고에는 다 어디로 갔을까? 벌써 어떤 사악한 영주가 훔쳐갔을까?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던 형부가 우울증에 매일 울던 나를 찾아와서 어머니의 전 재산이 다 어디로 갔냐고 물었다. 나는 시어머니께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다. 그 후로 매형의 행동이 정말 대단했어. 돈이 많다고 가장했는데 결국 다 거짓말이었어. 앨범이 뭐 중요해서 비밀번호로 금고를 잠갔어. 농담이 아니야. 비밀번호가 네가 죽는 날이라고 했더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미리 몰랐어? 뭐야, 엄마가 그런 금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어. 그리고 어쨌거나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어? 소란을 피우고 있잖아. 빈털터리 며느리야. 빈털터리 며느리를 줘도 안 가져가. 엄마 아파트 팔아서 관리해 줄 수 있어. 장남이니까 그만큼 가져가. 그게 다였어. 그럼 엄마한테 잘해 주려고 한 건 꿈이 있어서였어. 그러니까 네가 받을 만한 걸 가져가야지. 우리 결혼할 때 엄마가 한 푼도 안 주었어. 그리고 형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여우 같은 올케가 늘 그 여자한테 시샘을 했어. 내가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겠어. 그때 평소에 화를 잘 내지 않는 삼촌이 지갑에 있는 돈을 다 꺼내서 동생한테 주었어. 내가 그걸 내 얼굴에 던졌더니 무서운 얼굴로 이렇게 말했어. 돈은 마음에 드는 대로 가져가서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너 같은 미친 여자랑 이렇게 오래 살았다는 게 소름 돋아. 이혼. 이혼. 그래, 이혼. 그럼 아파트 팔고 위조해서 나한테 주고 이혼해. 그럼 뭔가 얻을 게 있겠지. 올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올케가 무례하게 말했어. 엄마한테 뭐 했어? 엄마 기쁘게 하려고 한 적 있어? 도련님, 그게 아니야. 아, 그만해. 난 이 집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다들 그러잖아. 이런 때에
마치 자기가 받을 만한 것을 받는 듯이 말하는 형을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부엌에서 물통을 하나 가져와 형의 얼굴에 쏟았다. 나와 형수가 이혼할 때, 너는 어떤 형수야? 너는 전혀 늙지 않을 거야. 결국은 네가 좋아하는 돈 때문에 비참하게 될 거야. 내가 보장할게. 지금 나한테 뭐라고 욕해? 내 우울증은 다 거짓말이야. 어디서 쇼를 해? 그녀는 내 친어머니도 아닌데 내가 역겹다며 무례하게 말했다. 결국 형과 나는 총알을 던지고 말았다. 그리고 내 손은 형의 머리카락으로 뒤덮였고 그날 이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삼촌은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형이 아무런 재산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드라마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을 제 눈으로 보니 충격적이었고 시어머니께서 제게 물건을 맡기신 이유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저는 삼촌과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제게 남긴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금고에 통장에 든 돈, 토지 증서, 그리고 시어머니와 저만이 알았던 비밀들을 모두 드렸습니다. 삼촌은 갑자기 눈물을 보이며 생전에 제대로 효도하지 못한 죄책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재산은 필요 없으니 모두 제가 가지라 하셨지만 저는 거절하고 여전히 그 금고에 재산을 보관 중입니다. 얼마 전 삼촌을 통해 형이 이혼 소식을 들었을 때 또다시 놀랐습니다. 이혼 후 3개월 만에 재산 문제로 다툼을 겪은 뒤 다시 버려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이제는 돈이 필요 없다며 할아버지께 데려가 달라는 간청까지 했다는 말을 삼촌이 전해 주셨습니다. 저는 문득 할아버지가 학생 시절 동생에게 10만 원을 던지셨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동생은 자존심이 상해 눈물을 흘리며 도망쳤지만 이제는 스스로의 욕심이 그를 아프게 했다는 걸 깨달았으면 합니다. 시어머니의 자산을 금고에 넣어두다가 금고 속에서 앨범을 발견했을 때 그 앨범은 돈이 아닌 진짜 보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그 소중한 추억을 우리에게 물려주기 위해 이 앨범을 금고에 보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아이들은 부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와 마지막 순간을 평화롭게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셨고 저도 어머니의 모범을 따라 가족 안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부족함이 많지만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과 함께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가 만들어준 첫 닭찜이 생각나는 날이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